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캐나다의 안지쿠니 호수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들에 관한 것이야. 그곳에서 생긴 기묘한 사건들, 매우 미스터리한 상황 속에 발생한 실종 사건에 관한 것이지. 이미 꽤 유명한 내용이니 만약 흥미가 생겼다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야. 물론 그러지 않아도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만 이야기에 대한 판단은 각자 알아서들 하라고. 우리는 매우 현대적이고 이성적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지. 솔직히 말하자면 종교적인 기적이나 귀신 이야기 따위의 심령 현상은 점점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야. 모든 일에는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해명이 존재하지. 밤에 들려오는 미심쩍은 부스럭 소리에도 다 이유가 있을 테고, 어젯밤 본 것 같은 유령의 형체도 더 현실적인 원인이 존재하겠지. 상식에 근거하면 그 어느 것도 미심쩍을 것은 없어. 모든 것은 설명이 가능하지. 더 정확히는 거의 모든 것은. 왜냐하면 조금 더 솔직해지자면 세상에는 여전히 과학이나 종교, 논리, 법칙, 그 어떤 것도 해명해주지 못하는 묘한 일들이 존재하니까. 모순, 부조화, 초자연 현상, 그걸 뭐라고 부르건 세상엔 분명 누구도 명쾌하게 결론 짓지 못하는 사건들이 발생한다고. 우리의 상상력과 이성을 동시에 자극하는 그런 사건들이 말이지. 안지쿠니호는 캐나다의 누나부트 준주에 자리 잡은 평범한 호수야. 만약 캐나다 지리에 대해 좀 알고 있다면 누나부트가 매우 조용한 지역이라는 걸 이미 떠올리고 있겠지. 캐나다는 남부에 모든 것이 몰려 있어. 사람들도 거기에 살고 문화도 거기서 발전하고 도시들도 거기에 자리 잡고 있지. 하지만 북부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곳엔 울창한 자연뿐이야. 높다란 산들과 밀림, 그리고 보기 드문 야생 동물들이 살고 있지. 그리고 거기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거기가 누나부트야. 북부의 북부. 그곳에 누나부트가 덩그러니 놓여있지. 거기엔 딱히 볼만한 것도 없어. 그냥 툰드라 지역과 얼음덩이들이 시야가 닿는 저 끝까지 쭉 놓여있을 뿐이니까. 지도에도 기재되지 않은 북극의 자잘한 섬들과 함께 그렇게 누나부트 준주는 그곳에 자리 잡고 있지. 그 지역은 지구에서 아직 인간의 손길이 제대로 닿지 않은 몇 안 되는 곳들 중 하나야. 주도의 이름은 이칼로이트고 베핀이라는 섬 위에 지어진 아주 조용한 도시지. 이칼로이트시, 그리고 누나부트 전역의 특징 중 하나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죄다 호수 근처에 터전을 잡고 있다는 점이야. 그 이유는 위성사진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호수들 근처에는 아주 작은 파란색 점이 몇 개 있거든. 그건 작은 물줄기들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그것들은 1년 내내 얼어붙어 있다가도 누나부트의 짧은 여름 동안 녹아 흐르면서 귀중한 수원이 되어주거든. 그래서 그 근처에서는 미약하나마 농경 작업이 가능해지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근처에 모여 살게 되는 것이고 안지쿠니 호수 역시 그런 장소들 중 하나인 거야. 이제 본격적인 사건에 대해 얘기할게. 조 라벨은 1930년대에 살던 사냥꾼이었어. 그의 주된 사냥 방식은 가죽과 모피를 위해 함정을 치고 동물이 걸려들길 기다리는 것이었지. 사실 함정 설치가 극도의 육체적 능력을 요구하는 작업은 아니잖아. 하지만 누나부트와 같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추운 지역에서는 그 정도의 노동에도 쉽게 탈진에 빠지게 되지. 조 라벨은 예상치 못한 상태 속에서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고 쉬어갈 만한 장소를 찾고 있었어. 다행히도 그가 있던 지역은 안지쿠니 호수 근처였고 그는 예전에 신문에서 그 근방에 원주민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지. 그 시절의 누나부트는 지금보다 더 개발되지 않은 곳이었고 실제로 북극 원주민들이 그곳에 이글루나 작은 오두막집들을 지어놓고 함께 모여 살며 스스로 불모지 마을이라 부르던 곳이 존재했거든. 라벨은 그곳에 가서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 그 작은 원주민 마을에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어쨌든 그곳이 가장 가까운 피난처였으니까.
그리고 라벨이 거기서 본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기묘하고 가장 당황스러운 광경이었어. 라벨은 실제로 그 마을을 찾아내긴 했어. 기사에 적힌 것과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그는 마을 입구로 들어섰고 그 순간부터 뭔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지. 마을 내부에는 그 어떠한 살아있는 생명체도 없었거든. 마을로 들어섰을 때부터 그는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으스스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어. 그는 마을 여기저기를 둘러보았고 이 상황이 초자연적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지. 단 한 명의 주민도, 단 한 마리의 가축도, 그 어떤 생명체도, 심지어 식물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없었거든. 마을의 모든 집은 멀쩡하게 남아 있었어. 거기서 딱 사람들만 사라진 것처럼. 바느질하던 옷에는 바늘이 꽂힌 채로 남아 있었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 스튜는 여전히 냄비에서 끓고 있었으며, 귀중품도 모두 제자리에 놓여 있었지. 심지어 두꺼운 털 외투. 그 지역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봐도 무방한 털 외투조차도 그저 옷걸이에 걸려 있을 뿐이었어. 누군가 이런 추위 속에 겉옷을 깜빡하고 나가는 일은 불가능했지. 사람들은 분명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 충격에 빠진 라벨은 불이 피워진 집에서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뒤 마을을 빠져나와 산악 감시대원들에게로 찾아갔어. 그들이 캐나다 북부의 경찰들이나 마찬가지였거든. 감시대원들은 라벨의 말에 따라 불모지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고 라벨이 본 것과 똑같은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지. 건물과 물건들은 멀쩡하지만 다른 모든 것은 고스란히 사라져버린 마을의 모습을 보게 된 거야. 그들은 집과 거리를 돌아다니며 조사를 시작했어. 그리고 마치 마을 주민들이 갑자기 하던 일을 동시에 중단하고 다 함께 마을을 떠나 어딘가로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모두가 동시에 말이야.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도대체 그들이 어디로 갈 수 있었겠냔 말이야. 그러다 감시대원들 중 일부가 더 의문스러운 점을 찾아냈어. 그들은 마을 주민들의 시체를 수색하던 팀이었고 결국 뭔가 시체다운 것을 찾아내긴 했던 거야. 그건 7마리의 죽은 썰매 개들이었어. 완전히 꽝꽝 얼어붙은 채 지독한 굶주림으로 바짝 말라 죽은 상태였지. 북부의 아주 어린 원주민들조차도 썰매개 없이는 이 혹한의 땅에서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런 귀중한 존재를 이렇게 굶어 죽게 내버려 두다니. 하지만 조사가 진척됨과 동시에 상황은 점점 더 기묘하게 변해갔어. 누군가 마을의 공동묘지를 조사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광경을 보게 된 거지. 무덤들은 모두 파헤쳐져 있었고 시체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어. 가장 이상한 점은 모든 무덤 주위를 둘러싸고 원 모양으로 돌멩이들이 놓여 있었다는 거지. 조사는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버렸어. 작은 마을이었고 더 살펴볼 구석도 없었지. 반대로 원주민들을 추적할 곳은 거의 끝이 없을 정도로 넓었어. 지독한 추위가 감싼 북부 어디든 원주민들이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혹은 그들의 시체라도 말이야. 썰매개와 외투조차 챙기지 않은 그들이 어디까지 멀쩡한 상태로 이동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 하지만 결국 그들의 시체건 흔적이건 살아있는 모습이건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어. 그리고 수사는 완전히 종결되었지. 아직 누구도 안지쿠니 호수 근처의 마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밝혀내지는 못했어. 그 미스테리는 우리가 알아서 해석해야 할 숙제로 남은 것이지. 이 사건에서 오직 한 가지 명확한 점이 있다면 그건 세상의 어떤 일들은 절대 논리의 영역 안에서 해명되지 않는다는 점일 거야. 안지쿠니 호수의 사람들이 갑자기 모두 증발해버렸다는 결론은 과학과 규칙의 영역을 벗어나 있지. 하지만 그 외의 추측들, 그러니까 그들이 맨몸으로 갑자기 대규모의 이주를 시도했다는 가설 역시
이성과 논리의 과정을 벗어나 있지. 그렇다면 결국 그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던 것일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